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을 하셨던 것 알고 계시나요? 그 연설에서 대부분이 본인의 자화자찬으로 역시나 채워졌었는데요. 딱 한마디 사과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에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한 언급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콕 집어서 무엇이 어찌어찌 해서 잘못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요. 그냥 앞으로는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 버렸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아직도 터질 게 많으니까 대충 이렇게 넘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MB맨 중에 한 분이고요.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이요.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 목소리가 너무 기뻤나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참 사실 각하께서 퇴임하시는 길에 데리고 떠나실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퇴임하기 전에 손을 놓게 되는 분들이 한 분이 아닌 걸까? 한두 분이 아닌 걸까?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서 솔직히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악명이 높았잖아요. 최시중 방통위원장. 그동안 언론학법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으며 그죠? 시중을 너무 잘 들어서 최시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의 요 의도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딸랑이를 열심히 잘 흔들어줬고 하려고 하는 일을 잘 알아서 파악해서 쭉쭉 밀어붙여 주셨던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랬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금 억대 뇌물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인가? 놀라운 소식이라고 할게요. 어메이징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 심장 떨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죠. 최측근의 수사인 만큼 얼마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심증으로만 끼리끼리 노는 건데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게 막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무지 좋아하는 듯.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서. 어머 세상에, 너무 놀라서 그런 겁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어제 바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또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그래요. 기사를 보니까 진짜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뒷골 확 당기게 하는 게 어쩜 이 사람은 반성을 할 줄 아는 세포 자체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현실을 인식할 줄 아는 이 세포 이런 게 아예 유전자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좀 찝찝한 게 있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본인 스스로 도덕적인 정부다. 가장 도덕적인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측근들, 친인척들 사이에서 비리들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빵빵 터져주고 있으니까, 왠지 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조금은 무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네, 이건 송구하다면 땡이야? 이게 이런 정도 송구함으로 땡인가요? 송구스럽다. 너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친인척 측근들을 잘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돌려 좋게 말하는 거 지금 성이 안 차거든요. 머리 막 90도로 숙여서 막 이렇게 바짝 숙여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게 뭐 대충 그냥 제 주변을 돌아보고 이런 거 말고요. 제 측근들 중에 누구 지금 형님을 비롯하여 비리 문제가 갈수록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이런 식으로 정도는 해줘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 앞에 자화자찬이라도 이렇게 한번 심호흡하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자화자찬 아주 그냥 이만큼을 하고 그냥 잘못했다는 얘기는 애둘러서 그냥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측근을 주변을 잘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90도도 안 된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아니, 안 돼요? 안 생겨요. 머리통을 땅바닥에 박고 사과를 해도 용서가 안 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해도 사과를 해줄까 말까 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카카가 좋아하시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바로 우리 최시중님께서 MB 측근인 최시중님께서 억대 뇌물 수수를 한 혐의가 터트려진 겁니다. 네, 우리 썸타임님께서는 시중이한테 물어보고 신년 인사를 했어야지 이러시는데, 솔직히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챙겼겠어요. 이게 의심스러운 애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애들 다 관리하고 이러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대충 애둘러서 사과인 듯 하면서도 아닌 듯한 이런 사과.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터질 애들이 솔직히 최수종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고 한둘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나중에 걸려도 그냥 나는 내 몸을 잘 챙기겠다. 내 주변 정리를 잘하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대충 이렇게 애둘러서 애매모호한 식으로 사과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최수종 방통위원장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좀 앞에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수종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는 어떤 거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 김학인이라는 이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EBS 이사가 되고 싶은 거. 참, 이 정도로도 만족을 못했을까? 하여튼 사람이 욕심이, 그죠?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이사장인 사람이 EBS 이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노력해서 뭔가 된다. 이런 거 좀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워낙 낙하산 이런 거에 익숙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도가 아니고 다른 길로 옆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최고위층 측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김학인 이사장 측근 아주 이제 잘 아는 기자 잘 아는 인사가요. 최 측근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김학인 씨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힘을 써줘서 EBS 이사로 선임됐다라는 자랑을 했었다. 어머 세상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선의를 도와주고 힘을 써주고 이런 거 아니고요. 설마 그렇겠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최 위원장 측에 수억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고 측근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최수종 방통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네. 어쨌든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 그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된 건데요. 근데 이마저도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학인 씨가. 참 이 사람들 아주 전형적인 아주 그 부패한 권력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김학인 이사장이 진흥원이 세운 한국방송 아카데미의 교비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령업체를 통해 돈 세탁까지 한 다음에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돈 세탁은 우리 IST 형님께서 전문이신데 아닌가? 그쪽 바닥 계시는 분들은 돈 세탁이 기본인가 봐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한국방송 아카데미 교비를 횡령해서 만든 비자금으로 최수종 방통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이 최고위층, 방송통신위원회 최고위층에 억대 금품이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을 써줘서 EBS 이사까지 됐더라.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죠? 개인적인 돈, 자기가 갖고 있는 사비도 아니고 교비를 횡령한 돈으로 비자금을 받아서 EBS 방송의 이사로 꽂아준 셈이 되는 거잖아요. 방통위 원장이. 그죠? 이건 그죠? 아주 전형적으로 원래 낙하산 이런 거야 각각께서 또 전문이시긴 하지만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쭉쭉 그것도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까지 수억 원대 돈을 받으면서 해줬다는 것은 정말 이 정권이 얼마나 썩을 대로 썩어 있나, 부패할 대로 부패했나 이런 걸 보여주는 정확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힘 써줬다 하니까 범고래님, 힘은 응가할 때나 쓸 것이지, 응가할 때나 쓸 것이지 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기 바랍니다. 에휴 참, 군대도 안 간 것이 낙하산은 연락 뿌려요 그러시는데 원래 이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해본 것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이제 해보지 않다 보니까 해본 사람들은 학을 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옳지 않다기보다는 그죠? 현실에서는 민간인들의 사회에서는 이게 통용되기 어렵다, 좋지 않다 이런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워낙에 그 문화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경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좋은 문화들이 있을 텐데 국내에서도 그런 거 말고 안 좋은 문화만 쏙쏙 꼽아서 바로바로 써주시는 거. 그죠? 낙하산 뿌리고 이런 것들 조인트 까고 이런 것만 쏙쏙 알차게 네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최수종 방통위원장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각하 주변에 이렇게 한두 지금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하 형님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애국전선에서 최한욱 행동대장께서 가족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가족실뿐만이 아니고 진짜 측근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동 하나를 그냥 그죠? 각하와 친구들, 각하와 측근들 이렇게 쫙 해서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진짜 갈 때까지 가시네요. 내곡동에 하나 지어서 내곡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내곡동에 하나 지어야 될까요? 내곡동 가까이 네 그러네요.